지난 시간에 어휘 분석기 생성기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렉스 프로그램 짜는 방법을 간단히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어휘 분석기 생성기 렉스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심플 레터 카운터, 간단하게 문자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렉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의 전 과정 중에서 렉시컬 애널리시스를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와 같이 렉시컬 애널라이저의 기본적인 공부들을 했습니다. 특히 어휘 분석기 생성기 렉스 언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은 그 렉스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심플 레터 카운터, 문서 속에 문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면서 렉스 컴파일러의 사용법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렉스 컴파일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ISPL 파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우리 랩에서 개발한 렉스 컴파일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구의 시스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API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 보겠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심플 레터 카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 볼 것입니다. 자, 이 순서는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수기 렉스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하고 나면 C샵으로 된 계수기가 만들어지죠. 이 계수기로 계수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는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로 토큰 계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제가 주어지겠습니다. 렉스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렉스 프로그램 개발 환경은 크게 IISPL 파젠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두 개의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이 됩니다. 먼저 렉스 소스 코드는 파젠 스튜디오의 렉스 에디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test.rex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ISPL 파진 스튜디오는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편집창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저장된 파일이 test.re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파진 스튜디오 안에 있는 렉스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test.rex.cs라는 C샵으로 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죠. 그러면 그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C샵 컴파일러에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data.txt라고 하는 도큐먼트 속에 들어있는 토큰들을 이 토큰 레코그나이저가 인식을 해서 토큰을 출력하게 됩니다. 먼저 IISPL 파젠 스튜디오를 설정해야 됩니다. 설정한 방법은 스튜디오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하고자 하는 폴더에 저장해야 됩니다. 본 예에서는 컴파일러 폴더 밑에, 프로그램 폴더 밑에, 2020 폴더 밑에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 파일과 실행 파일을 저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실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렉스 컴파일러 도구인 IISPL 파젠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해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강좌 홈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러 강정의 노트를 열어보면 여기에 이와 같이 파라젠 스튜디오하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운로드 받는다는 얘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다른 일로 대상 저장하기를 하고, 자, 우리는 2020 폴더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그 스튜디오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저기 보시면 2020 폴더 안에 라이브러리 파일하고 스튜디오 두 개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다운로드를 하면 다시는 다운로드 할 필요 없이 프로젝트 만들 때 이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참조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 속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실행 파일 렉스 소스 코드를 작성하거나 렉스 야크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 할 때 이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을 설정해야 됩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될 스튜디오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버전입니다. 설치가 안 됐으면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동안 약간의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NET 데스크탑 개발 워크로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도구 이 부분은 실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셔서 이 커뮤니티 버전, 이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십시오. 설치가 된 후에는 C# 설치가 된 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인트로 페이지하고 이게 뜨게 됩니다. 이 경우에 현재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가서 도구 메뉴를 누르시고요.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를 누르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창이 작동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와 같이 워크로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다운로드 됐다고 한다면 .NET 데스크탑 개발 요 체크라인이 이와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시면 이걸 누르시고 여기서 지금 닫기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운로드가 안 된 상태라면 수정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NET 데스크탑 개발 환경이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얘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NET 프레임워크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템플릿이 보이는데요. 콘솔 앱이라고 하는 템플릿이 보이면 이 앱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시면 이제 .NET 프로그램, C샵으로 된 .NET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IISPL 파서 제너레이터의 프로그래밍 API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너레이터의 클래스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IISPL 파서 제너레이터라고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그 클래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 클래스로는 IISPL Lexical Analyzer, 어휘 분석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메소드와 프로퍼티들이 이 클래스 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IISPL Syntax Analyzer, 구문 분석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메소드와 프로퍼티들이 이 클래스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렉스 컴파일을 통해서 My Lexical Analyzer가 만들어집니다. 이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위에 있는 IISPL Lexical Analyzer의 모든 기능을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 My Lexical Analyzer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추가시켜서 우리가 Lexical Analyzer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Lexical Analyzer라고 하는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API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프로그래머가 꼭 사용해야 되는 그 메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렉선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next token 함수의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전에 소개한 일이 있었죠. 파서가 항상 이 next tok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했는데, 바로 렉선이 바로 그 함수입니다. 입력 스트림 파일에서 토큰을 탐색하여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토큰을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isDone이라고 하는 함수는 소스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렉시컬 애널라이저가 파일의 끝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때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insta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nstall이라는 함수는 입력 스트링의 패스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렉시컬 애널라이저를 하게 되면 소스 파일로부터 문자열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그때 읽을 파일을 이 install 함수라는 함수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중요한 프로퍼티 두 개가 있습니다. lexbuff와 yyvoe. lexbuff는 렉시컬 애널라이저가 토큰을 찾았을 때 최근 탐색된 토큰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이 찾아진 후에 이 토큰의 렉심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lexbuff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 토큰의 속성을 저장해서 신텍스 애널라이저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 이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ybyvo이라고 하는 속성을 전달하는 글로벌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My Lexical Analyzer. My Lexical Analyzer는 렉스 컴파일러가 렉스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렉스 컴파일러가 이 My Lexical Analyze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게 어휘 분석기, 토큰 인식기를 구현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능은 이미 준비된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My Lexical Analyzer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 테스트라는 표준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넥스트 소스 코드를 짜는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성해서 전체 소스 파일이 토큰을 모두 찾아서 분석할 수 있는 표준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렉시컬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렉스 소스를 이용해서 짰을 때 만들어진 렉시컬 애널라이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 함수를 만들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라미터로 패스가 넘어가죠. 렉시컬 애널라이저 어휘 분석기가 소스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 그 소스 파일에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nstall 패스에서 이 install 함수는 뭡니까?
여기 IISPL 렉시컬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루트 클래스의 함수죠. 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패스를 넣어줘서 호출해서 소스 파일의 패스를 설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휘 분석기는 이 파일의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내서 토큰을 추출해서 리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렉산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렉산이라는 함수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렉산이라는 함수입니다. 그 토큰을 찾아서 리턴한다는 얘기죠. 토큰을 찾아서 리턴합니다. 그러면 톡이라는 이름으로 리턴하죠. 그러면 자, 찾아진 토큰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자열이 무엇인지 렉스버프를 통해서 렉심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YYVOL 혹시 넘겨온 속성이 있는지 이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걸 반복을 하죠. 언제까지 합니까? 이스톤 끝맛 됐는가, 다 했는가, 다 하지 않았으면 계속 반복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렉시컬 애널라이저를 만들면 반드시 이 테스트 함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호출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뒤에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플 레터 카운트 프로그램을 렉스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은 IISPL 파젠 스튜디오와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익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면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렉스 소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때는 프로젝트를 이용해야 되겠죠. 먼저 프로젝트 C#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파젠 라이브러리를 그 프로젝트에 참조 추가를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심플 레터 카운트라고 하고 위치는 아까 라이브러리가 저장된 부분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위치를 하고요. 솔루션 이름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여기에 추가시킬 것을 고려해서 컴파일러 솔루션이라고 하는 큰 이름으로 지정을 합시다.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솔루션 탐색기에는 솔루션 이름은 컴파일러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프로젝트가 심플 레터 카운터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심플 레터 카운터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프로그램.cs가 디폴트로 이와 같은 코드로 된 프로그램 하나를 C# 프로그램 하나를 디폴트로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은 이게 바로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이 라이브러리죠. 이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면 다시 이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이 종속성이라고 하는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안에서 참조 추가를 누르시면 창이 뜹니다. 그 창의 안에서 찾아보기 등등등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 폴더에 만들 것인지 그 폴더부터 한번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죠.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 폴더 밑에 2020 폴더 안에다 만들기로 했죠. 이 폴더는 아까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러리 파일과 스튜디오 파일만 좀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폴더 안에다 A 심플 레터 카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고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콘솔 앱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을 누르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젝트를 A 심플 레터 카운터로 하기로 했죠. 카운터로요. 자, 다음에 위치는 지금 잘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이 위치가 프로그램스 폴더 밑에 2020 폴더 밑에 들어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솔루션 이름은 컴파일러 솔루션으로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 위치, 다음 솔루션 이름이 정확하게 입력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를 누르면 얘가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디폴트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어요. 만들어진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솔루션 이름은 컴파일러 솔루션이라고 여기 만들었죠. 이렇게요. 다음에 프로젝트는 A 심플 레터 카운트라고 만들었네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cs C# 프로그램 하나를 디폴트로 이와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테스트 메시지를 출력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프로그램.cs가 실행 파일이 되겠죠. 실행시키는 방법은 F5 키를 눌러도 되고 여기에 있는 심플을 눌러도 됩니다. 자, 누르면 얘가 이와 같이 출력을 하네요. 보시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죠. 이 얘기는 뭐 실행에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파젠 라이브러리를 참조 추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종속성을 보시면 요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속성에다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참조 추가를 누르시고 다음에 요 IISPL 파젠 요 라이브러리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가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심플 레터 카운터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젠 라이브러리까지 참조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 렉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다가 렉스 소스 코드를 추가하고 실행시키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심플 레터 카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렉스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렉스 소스 코드는 II 파젠 스튜디오의 렉스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test.rex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렉스 소스 코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렉스 코드로 된 테스트 렉스를 렉스 컴파일러로 컴파일하게 되면 test.rex.cs라는 C#으로 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자, test.rex 파일로 된 프로그램이 이제는 C#으로 된 프로그램으로 번역돼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지금 이 렉스 에디터로 작성한 렉스 소스 코드입니다. 이건 분명히 저장을 할 때 렉스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렉스를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할 때 저장하는 장소를 반드시 이 렉스 심플 레터 카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다 저장을 하십시오. 다른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다 저장만 하고 컴파일 하게 되면 그 폴더에다 rex.test.rex.cs라는 C# 파일을 이 컴파일러가 만들어 줍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rex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C# 파일로 컴파일하는 과정까지입니다. 이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렉스 소스 코드 작성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진 스튜디오 렉스 에디터를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자, 파일이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전에 만들어진 솔루션과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0 폴더 안에 컴파일러 솔루션이라는 솔루션의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 컴파일러 솔루션 폴더 안에 심플 레터 카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진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파진 스튜디오를 실행시켰습니다. 이 편집창에서 입력을 하면 되죠. 자, 여기 지금 우리 예제는 이 예제입니다. 이미 준비된 내용을 복사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없으면 처리가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자, 반드시 저장을 한 후에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Save as 저장을 합니다. 어디다 한다겠습니까? 심플 레터 카운터라는 프로젝트 안에다 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이름은 test.rex로 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test.rex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장이 되면 컴파일을 시켜야 되겠죠. 렉스 컴파일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지 않거나 파일의 확장자가 렉스로 하지 않으면 이 렉스 컴파일러라고 하는 이 버튼이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으므로 활성화가 됐고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면 렉스 소스 파일은 테스트 렉스였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오브 뉴 스캐너, 이제 렉시컬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컴파일 결과는요, test.rex.cs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 네임이 my lexical analyzer라고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이 클래스를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 입력을 테스트 렉스라는 입력을 C샵으로 변환한 코드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도 IISPL parse generator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로 IISPL parse generator라는 네임스페이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을 했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폴더로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여기에 렉스 파일과 CS 파일도 같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로 가서 봐도요, 프로그램의 그 프로젝트 안에 솔루션 탐색기 안에 가서 봐도 렉스하고 test.rex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실행될 수 있는 C#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아주 복잡하게 CS, C#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렉스 에디터
만든 렉스 소스를 컴파일해서 test.rex.cs를 만들었죠. 이 cs는 토큰 인식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예제에서는 토큰 인식기의 기능을 이용해서 단어수와 라인수, 문자수를 찾아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 C# 파일을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데이터 텍스트라는 문서를 입력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수와 라인수와 문자수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data.txt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었고, 데이터는 그 문서의 내용은 I like apple, love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단어를 입력해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어 수는 몇 개가 들까요? 4이네요. 라인 수는 2이 들 거고요. 문자 수는 세어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이렇게 출력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단어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C#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program.cs 파일에다가 이와 같이 한 줄의 코드 new my lexical analyzer 뭡니까? 이 C# 파일의 클래스 이름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인터페이스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지금 만든 이 data.txt 파일에 패스를 입력을 해주죠. 상대적으로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using ISPL parser generate라는 네임스페이스를 using을 해주고 이렇게 두 줄만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 program.cs 파일을 실행시키면 얘가 이 역할을 다 해주는 겁니다. 하면 C#을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 만드는 과정을 한꺼번에 다 하고 이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어서 결과를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서는 데이터 파일을 만들고 program.cs 이 파일 라인 2개 입력하고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완성한 test.rex.cs라고 하는 문자 카운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입력으로 사용할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데이터 파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프로젝트의 이름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팝업창이 뜨고요. 추가를 선택을 하면 새 항목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새 항목 추가 창이 뜨게 되죠. 이 창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파일 템플릿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일 이름을 data.txt로 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면 여기에 data.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일 안에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죠. 어떻게요? I like apple 다음에 love 이런 식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합시다. 저장이 됐네요.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program.cs 파일에서 이 프로그램의 클래스가 My Lexical Analyze라는 클래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그 클래스죠. 이 클래스 중에서 이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compile program.cs 파일에서 코드를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유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IISPL parser generator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유징을 시켜주고요. 여기서 코드를 한 라인 코드를 입력하죠. new my lexical analyzer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 안에 te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데이터 파일을 넘겨야 되겠죠. 자, 데이터 파일을 넘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거나 Ctrl F를 누르거나 하시면 되죠. 자, 이와 같은 실행 파일 결과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워드 넘버가 단어 수가 4고 라인 수가 2이고 문자 수가 20개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데이터 파일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문자 수는 몇 개입니까? 단어 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 맞죠? 단어 수가요. 자, 단어 수가 4개가 맞고요. 다음에 라인 수는 몇 개입니까? 2라인으로 돼 있죠. 2라인으로 돼 있죠. 그래서 라인은 이 라인과 이 라인 둘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라인 넘버는 2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 수는 I서부터 브랭크도 한 문자로 칩니다. 그리고 라인 피드도 문자를 치고요. 카운트하면 2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문서로부터 이렇게 단어 수와 라인 수와 그 다음에 문자 수를 카운트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program.cs 파일에서 데이터 파일의 패스를 이와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데이터 파일은 여기에 있는데 왜 이걸 했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하면 실제로 실행 파일이 어디 만들어지냐?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요. a simple letter counter.exe라고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파일이 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data.txt를 상대적인 주소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파일에서 보면 data.txt라는 파일의 위치는 이렇게 위에 3단계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보시면 또 한 가지 보시면 여기 configure.xml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닌데 만들었죠. 이것은 이 파일이요. test.rex로부터 test.rex.cs 파일 rex 컴파일러가 이것도 만든 겁니다. 디폴트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값을 변형시켜주면 요 test.rex. 요 우리가 만든 요 클래스 이름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만든 이 파일을 실행시키려면 프로그램 파일에서 요 한 줄 코드를 넣어주면 된다. 요 네임스페이스와 같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심플 레터 카운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 과정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리뷰해 봅시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고요. 새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콘솔
템플릿을 지정을 한 다음을 누르죠. 다음에 솔루션 이름을 넣습니다. 컴파일러 솔루션. 그 다음 위치는 그냥 D로 하죠.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A simple letter counter 이와 같이 지정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프로젝트 생성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다음 할 일은 이제 ASPL 파서 제너레이터 라이브러리를 참조 추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조 추가인데 처음 할 때는 나타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로 찾아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가서 누르게 되면 추가하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추가를 하니까 또 나타났네요. 상관없습니다. 확인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 어셈블리 밑에 어셈블리 코드 요 라이브러리를 추가했다고 하는 것이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은 완료가 됐고 다음에는 렉스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렉스 소스 코드는 무엇으로 하죠? 예, 파젠 스튜디오를 실행시켜야 되겠죠. 이 파젠 스튜디오를 실행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파젠 스튜디오가 열리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편집창에다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준비된 소스 코드를 여기서는 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다음에 Save As로 저장을 해야 된다. 저장을 어디다 하느냐? 방금 전에 그 프로젝트 해야 되겠죠? 우리가 컴파일러 솔루션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심플 레터 카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겠죠? 이름은 test.rex로 하자. 확장자는 반드시 rex를 써줘야 된다겠습니다. 저장을 하죠. 그럼 저장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rex 컴파일을 누르면 얘가 컴파일을 합니다.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여기서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테스트 렉스라는 렉스 소스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test.rex.cs라는 출력 파일을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my lexical analyzer라는 클래스로 이 타켓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솔루션 탐색키를 보시면 테스트 렉스가 추가됐고 테스트 렉스.cs C#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되면 일단 렉스 소스 코드로부터 실행 파일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이 테스트 렉스.cs라고 하는 토큰 인식기를 만들었는데 이 토큰 인식기를 실행을 시켜 봐야 되겠죠. 이 토큰 인식기 파일에 보면 여기에 클래스 이름이 My Lexical Analyzer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파일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파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가만히 보시면 렉스 소스 코드에서 만든 요 코멘트라고 한 부분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고 요 보조 함수 v 코드가 그대로 이 My Lexical Analyze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함수는 My Lexical Analyze의 퍼블릭 메소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렉시컬 애널라이저 또는 토큰 인식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봐야 되겠죠?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렉시컬 애널라이저가 이 파일로부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파일도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위에서 추가를 누르시고 새 항목을 누르시고 다음에 텍스트 파일 템플릿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이 파일 이름을 data.txt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 파일 하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에 소스 코드를 만들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죠. I like apple love 간단하게 이렇게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자, 저장이 됐으면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여기에 있는 파일을 데이터를 읽어서 단어와 여기 단어 수와 라인 수와 문자 수를 카운트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실행시키려면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한다. 어떻게? using IISPL parser generator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해주고요. 이 코드를 입력해야 된다. u my lexical analyzer 지금 만드는 애널라이저에 test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패스는 어떤 파일로 할 겁니까? 요 데이터 파일로 해야 되겠죠. 데이터 파일 패스는 상대 패스로 이렇게 3개를 한 다음에 txt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컬러를 넣어주면 코드 완성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렉시컬 애널라이저라는 클래스의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그런 얘기죠. 자, 테스트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렉스 소스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이 C# 파일에 이대로 복제가 됐죠. 이대로요.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데이터라는 파일을 소스 파일로 인스톨 시키고 자, 넥산 다음 토큰을 읽으라는 것이죠. 토큰을 읽었습니다. 토큰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반복을 해서 모든 것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테스트 함수의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완성했으면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서 심플 레터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도 되고 F5를 클릭해도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된 결과가 출력이 나왔네요. 여기 워드 넘버가 4고 다음에 라인 넘버가 2이고 단어 4개, 라인 2개, 문자 20개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렉스 소스 프로그램 만들고 컴파일 시켜서 C# 파일 만들고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렉스 소스 코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렉스 소스 코드고요. 이것이 C# 코드입니다. 렉스 컴파일 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렉스 소스 코드에서 어떻게 문자와 단어 수와 그 다음에 라인 수를 카운트 할 수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렉스 소스 코드의 문법이 퍼센트 괄호하고 퍼센트 괄호까지가 커멘트 문장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렉스 소스 코드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퍼센트까지가 선언 불하겠습니다.
다음에 %%까지가 번역부라겠어요. 이 부분이 보조 함수부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언부에서는 어떻게 선언했나요? 알파를 소문자 A서부터 Z까지, 디지트는 0부터 9까지, CR은 뉴라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요, 워드는 알파와 제일 앞에 알파가 오고 뒤에 디지타가 오고 두 가지의 알파와 디지트의 유니온의 클로저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01도, 01A도, 01도, A2도 어쨌든 문자와 숫자로 만들어지는 모든 스트링을 전부 다 워드라고 하자라고 정의한 것이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번역부에서는 워드가 발견이 되면 워드 넘버 단어 수 하나 증가시키고 다음에 캐릭터 문자 넘버에다가 렉스버프.랭스를 더한다는 거죠. 렉스버프가 뭐였나요? 예, 렉심이었죠. 렉심이 저장되는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토큰은 워드라는 토큰을 리턴했네요. 다음에 캐리지 리턴을 만나면 라인 넘버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뉴 라인을 만나면 다음 라인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 문자 수도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캐리지 리턴 L안이라고 하는 그 토큰으로 리턴을 했습니다. 캐리지 리턴이라는 이름으로 리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여기서 점의 의미는 any 캐릭터라는 뜻입니다. 캐리지 리턴이 아닌 모든 문자를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캐리지 리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만나면 문자 수를 하나 카운트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체를 토큰으로 리턴하는 이런 식의 토큰 인식기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테스트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테스트 함수를 만들어서 파일 패스를 파라미터로 만들고 인스톨 함수로 이건 고유한 라이브러리 함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fn을 넣어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렉산을 호출했습니다. 렉산이 넥스트 토큰이라는 의미죠. 렉산을 호출했어요. 그래서 호출하고요. 계속 호출했죠. 다른 거 하지 않고 계속 호출했습니다. 이거는 커멘트 문장이죠. 계속 호출했죠. 계속 호출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토큰을 찾으면서 출력을 할 겁니다. 끝까지 스캐닝을 하고 나서 워드 넘버와 라인 넘버와 문자 넘버를 출력했죠. 그래서 아까와 같이 단어 수는 워드 넘버는 4고 그 다음에 라인 넘버는 2고 문자 넘버는 20이라는 게 출력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렉스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컴파일을 하면 이와 같이 C샵으로 만들어야죠. 자, C샵으로 만들어진 C샵 파일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이름이 myLexicalAnalyzer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보조 함수, 테스트 함수는 그대로 복사가 됐어요. 똑같이요. 그 다음에 이 코멘트 문장도 그대로 넘어갔죠. 근데 재밌는 것은 코멘트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은요, C샵에서도 코멘트죠. 근데 이 부분은 C샵에서는 그냥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렉스에서 주성문 안에 C샵의 코드를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C샵에서는 이게 변수 선언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처리되면서 워드 넘버와 라인 넘버, 캐릭터 넘버를 계산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좀 않을 겁니다.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심플 레터 카운터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파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이랬죠. 파전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렉스 에디터를 이용해서 렉스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테스트 렉스를 만들고 테스트 렉스를 컴파일해서 C# 파일 테스트 렉스.cs 파일을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토큰 인식기죠. 우리는 이 토큰 인식기 기능을 이용해서 단어수와 문자수를 카운트를 했죠. 여기서 렉스 소스 파일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해서 만들어진 렉스 테스트 렉스.cs 파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C#으로 된 토큰 인식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이 테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단어수와 문자수를 카운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토큰 인식기 C# 파일을 실행시키려면 C#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data.txt에서 문자를 읽어들여서 필요한 단어수, 그 다음에 라인수, 문자수를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먼저 이 C# 파일을 컴파일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코드는 요 program.c# 파일 속에서 만들죠. 여기서 using IISPL parser generator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new my lexical analyzer라는 클래스에 이거 언제 만드는 겁니까? 요 그 C# 파일 속에 여기에 만들어져 있죠. 요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거에 테스트 함수를 호출했죠.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지금 요 데이터 파일을 연결시켜 줬죠. 그럼 그 데이터 파일을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루프에서 무한 루프를 두죠. 언제까지요? 이스톤 파일이 전체 읽어줄 때까지 파일을 반복을 합니다. 렉산이 뭡니까? 다음 토큰 렉시컬 애널라이즈에서 토큰을 찾으려는 얘기죠. 찾아진 토큰이 리턴이 되면 이 반복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예, 파일을 전체 읽을 때까지 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요 렉스 소스에서 프로그램을 한 것처럼 워드 넘버, 캐릭터 넘버, 워드 넘버, 라인 넘버, 캐릭터 넘버가 해당되는 만큼 카운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출력하면 결과가 이와 같이 단어 수는 I like apple love 사고, 그 다음에 라인 넘버는 두 라인이고, 그 다음에 캐릭터 수는 전부 다 카운트, 브랭크도 전부 다 캐리 있던 라인 피드도 카운트합니다. 그러면 인식키가 나온다. 그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이와 같이 되죠.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큰 계수기 개발이 과제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간단한 문자 수를 카운트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렉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시키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예제를 확장시켜서 이와 같이 짝수, 홀수, 정수, 실수와 이와 같은 형태, 우리가 2장 렉시컬 애널리시스 어휘 분석 과정에서 공부했던 이런 토큰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몇 개의 이 토큰이 있는지를 출력하는 그러한 토큰 계수기 개발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개발 절차는 먼저 토큰 테이블을 개발해야 되겠죠. 인식할 토큰들, 예를 들면 이 경우에 짝수다, 홀수, 정수, INT라고 이름을 할까요? 토큰 이름을
짝수는 even, 홀수는 odd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쭉 토큰을 정리를 하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큰 테이블을 완성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토큰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if라고 하는 문장과 if라고 하는 토큰과 identifier라고 하는 토큰이 identifier의 규칙 속에 if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심볼 테이블에 reserved word, if와 같은 reserved word를 심볼 테이블에 먼저 등록시켜 놓고 컴파일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심볼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추후에 이것을 이용하는 예제는 추후에 해볼 건데, 지금은 렉스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복잡한 토큰을 먼저 선언하면 됩니다. if와 identifier를 구분하고 싶다고 하면 identifier 규칙이 더 복잡하죠. 그래서 identifier 안에 if가 포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identifier를 먼저 선언하고 if를 뒤에 선언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지금 정수에 보면 짝수와 홀수가 포함되겠죠. 그러면 정수를 먼저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홀수를 정의하고 짝수를 정의하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또 실수에 관한 레귤러 익스프레션 식으로 정의하겠다. 그러면 정수가 실수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상으로 보면. 그런 경우 보면 어쨌든 이와 같이 복잡한 토큰을 먼저 기술함으로써 이와 같은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해서 심볼 테이블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프로젝트 생성을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파젠 라이브러리를 참조 추가시키고 렉스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렉스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정의한 심볼 테이블의 기초에서 렉스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컴파일을 합니다. 파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counter.rex하고 컴파일해서 counter.rex.cs 파일을 작성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겠죠. 카운터 프로그램을요. 자, counter.rex라고 하는 렉스 소스된 프로그램을 C#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내용은 다 뭡니까? 이것도 다 똑같이 토큰 계수기죠. 렉스의 토큰 계수기의 렉스 프로그램. 이것은 토큰 계수기의 C#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C# 프로그램, 토큰 계수기 C#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자는 거죠. 그러려면 데이터 파일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뭡니까? 토큰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뭡니까? 정수이면서 짝수이고 홀수이고 그 다음에 실수이고 과학지수이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의한 모든 토큰들이 포함된 문서를 만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정수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문서에서 작성하고 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 이 과제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program.cs 파일을 수정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문서 data.txt에 있는 요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에 있는 토큰과 토큰의 수가 정확하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분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합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나면 제목은 토큰 계수기 프로그램, 여러분 이름, 제출일, 그리고 과다 내용은 렉스 소스 코드, 다음 데이터 파일, 실행 결과 화면 캡처, 다음 분석 및 검토. 분석 및 검토에는
데이터 파일에 들어있는 토큰과 토큰의 정답, 토큰 계수겠죠. 그리고 파먼 캡처에서 나온 결과가 동일한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분석 및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렉시칼 애널리시스 부분에서 렉스 어휘 분석기 생성기 렉스 컴파일러링에서 심플 레터 카운터 예제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플 렉시칼 애널라이저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